또다시 우리나라에서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과거 2020년도처럼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 수요분들 수익맨입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 한국과 무역 합의 언급, 상법 개정 이후 코스피 5000포인트 갑니다. 이 세 종목 쓸어 담으세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증시 흐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출발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더라도 증시가 반등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그런 뉴스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뭐 경제 상황이 안 좋거나 이렇게 되면 그럼 또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나름 긍정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물가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해버리면 일본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해외 투자에 나섰던 그런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다시금 일본으로 돈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전 세계에 큰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일어나진 않았고, 앞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받게 되면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흐름은 아니다. 하지만 언제 또 올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도 중요하겠지만 일본의 경제 상황을 우리가 정말 자세히 좀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한국, 일본, 인도와 무역 합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트럼프의 관세 횡포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최악은 지났다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시 흐름에 대한 그런 주요한 뉴스들 한번 살펴봤고요. 일단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나쁜 이슈보다는 그래도 나름 좀 이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이제 뉴스들이 좀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재 시장이 민감하게 작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좀 이제 덜 민감하게 작용을 할 것이냐,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빅테크들도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미국장이 좀 이제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느 정도 AI에 대한 고점론이 좀 있었잖아요. AI가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불확실성이 좀 이제 생기면서 빅테크들의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런 예상치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깨져버렸죠. 자, 메타 같은 경우에 순이익이 35%나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AI 덕분에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7% 이상 좀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시간의 흐름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랑 엔비디아가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봤을 때 투자자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것이냐, 아직까지도 AI는 고점이 아니라 거품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무궁무진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군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제 투자를 좀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좀 안 좋은 증시 흐름, 안 좋은 그런 얘기보다도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 좀 이제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을 다시금 제로금리의 영역으로 가고
그다음에 양적 완화까지도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지독한 저성장 흐름에 좀 이제 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을 하려면 좀 이제 제로 금리를 하고,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시중의 자산을 적극 매입을 해서 유동성을 푸는, 그리고 양적 완화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중의 자금들이 많이 뿌려지겠죠. 시장의 자금들이 많이 뿌려지면 그 돈을 가지고 조금 이제 소비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회복을 시키면서 기업도 돌아가고 가게도 돌아가고 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타나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호재성 그런 이제 발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이제 코로나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때 2020년도였죠. 그 당시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완전 저성장 국면으로 갔죠. 그때 이제 거의 뭐 제로금리 수준에다가 그다음에 양적 완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돈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풀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증시가 엄청난 펌핑이 나왔죠. 증시가 그냥 수직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흐름이 앞으로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일각에서는 IMF보다 더 힘든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한국은행에서는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을 것인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지독한 경제 상황을 좀 이제 해결하려면 반대로 금리를 그냥 팍 올려가지고 살아남을 사람들은 살아남고, 그냥 나가 떨어질 사람들은 나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시장을 한번 물갈이를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그것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뒷감당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뭐 관료들의 그런 생각들이 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모두가 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벌이죠. 시간벌이를 할 수 있는 뭐 제로 금리를 좀 이제 양적 완화를 좀 도입을 고민하는 것 같은데, 나름 그래도 증시에는 뭐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 푼다는 얘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3조 규모의 추경안이 이제 합의가 되었고요. 내수 회복에 1조 정도 이렇게 좀 증액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폭풍에도 불구하고 4월의 수출 데이터가 3.7%까지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 선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만 미국으로 수출하는 부분들은 좀 감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관세 때문에 미국에 수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증시 흐름과 이렇게 우리 한국의 이제 증시 흐름을 봤을 때 나름 그래도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기에는 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특히나 바닥권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해주는, 그러니까 꾸준한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수급 기반의 그런 종목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수급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는 종목, 또는 크게 시총 대비 0.3%, 0.5% 이상 순매수를 하는 종목들을 좀 이제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종목을 좀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딱 3종목 정도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을 준비를 해봤고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현대건설입니다. 자, 항상 강조드리지만 현대건설 제가 이제 지겹게 추천드린 종목이죠. 우리 저희 채널에서 현대건설을 한 10번 정도 추천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건설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제 원전 관련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짜 뭐 주주총회나 또는 이제 IR 이런 것들을 하는데 거의 보면 뭐 원전, 뭐 SMR 이런 얘기만 거의 뭐 100번을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현대건설은 지금 원전에 굉장히 진심이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SMR을 적극적으로 건설을 하고 있고, 하여간 앞으로는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봐야 될 만한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서 이미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외에 해외 지역의 확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예상치보다 높은 그런 실적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말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뷰티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탑2 LG생활건강이랑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요 기업들이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산업 자체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강력한 흐름이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도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어차피 바닥권에서 살살 반등을 하고 있는데 매수하기도 부담스럽지 않고 지금 이제 괜찮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DI입니다. 원래는 뭐 SK 하이닉스 향의 그런 이제 검사 장비를 좀 이제 납품을 했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에 또 새로운 검사 장비를 또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웨이퍼 검사 장비인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의 그 HBM3E 그거를 이렇게 테스트를 시키려고 이렇게 샘플을 공급을 했죠. 샘플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합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삼성도 엔비디아에 HBM 납품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DI의 이 또 이제 매출이 또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I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3배 이상 늘었고 이익도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세 종목 계속적으로 좀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겠고, 일단은 이제 매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바닥권이기 때문에 부담 없는 그런 이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차트 흐름이랑 수급 흐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차트 흐름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대건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적으로 추천드리는 종목이죠. 네, 일단은 이제 제가 한 여기서부터 한번 추천을 드렸었고, 여기서 뭐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아직도 지금 흐름상으로는 이제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다. 자, 아무리 못 가더라도 일단은 이제 한 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월봉상의 흐름을 보면 양봉이 연속적으로 4개가 떴어요. 연속적으로 양봉이 이렇게 4개가 포착이 되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대놓고 메이저 기관들이 좀 이제 쓸어 담고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다라고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추세 채널이나 이런 부분들을 끄어봤을 때 이미 추세 구간을 돌파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승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나름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매수를 하셔도 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자리에서부터 해가지고 한 4만 원대, 그 다음에 37,500원대 이런 자리들에서 분할 매수 계속적으로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주봉상의 흐름이나 다 괜찮은 그런 흐름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급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굉장히 좋죠. 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얘네들이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그래야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고 매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죠. 자, 투신도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연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들만 팔고 있어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한번 현대건설 좀 이제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실적도 이제 긍정적 흐름입니다. 자, 원전이나 이쪽으로 계속 보시면 아마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현대건설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바닥입니다. 아직까지도 최근 직전 대파동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40% 정도
하락을 했었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4월달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50% 정도 반토막이 났던 그런 종목이 바로 아모레퍼시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14년, 15년 고점 대비해서는 이제 72% 정도 빠졌고요. 그만큼 현재 바닥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화장품 탑2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얘네들의 실적이 개선이 되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서 꾸준한 우상향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리고 좀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면 일단은 이제 요런 자리들, 일단은 12만 원대 좀 이제 괜찮아 보입니다. 12만 원대, 그 다음에 11만 2천 원대, 여기서 공략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월봉의 흐름이나 그 다음에 주봉 굉장히 저점이죠. 저점권에서 이제 쌍바닥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제 반등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타점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요. 자, 이미 사모펀드 연기금 투시는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냥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쓸어 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개인들만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싹 다 받아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중국 소비 쪽, 특히 화장품, 엔터, 카지노, 그 다음에 면세, 이쪽으로는 현재 기관계 수급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한번 추세를 잡으면 계속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좀 이제 지켜보셔야 되겠고, 자, 실적도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상치보다 계속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도 좀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D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좋은 흐름이 한번 나타났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눌리면서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는 그런 이제 종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좀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러면서 상승을 지금 현재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일단은 이제 현재 추세 라인을 끄어보면 이런 식으로 채널이 좀 이제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연기를 했을 때 가장 이제 긍정적인 이제 추세 라인을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부분을 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위에 15,000원대 추세선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하는 분위기가 가장 좀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매수 타점을 잘 잡아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4등분선을 그어가지고 매수 타점을 좀 이제 잡아보시면, 일단은 이제 13,500원 자리 가장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12,500원 자리. 자, 여기 구간에서 매수를 잘 하시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 두세 달 정도 투자를 했을 때 또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는 흐름들, 이런 흐름들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I도 잘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만한 그런 이제 종목이겠구나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자, 수급 흐름을 봤을 때 최근에 투신 쪽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좀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고, 앞으로 이제 사모펀드나 연기금도 좀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분위기가 나타난다면, 그럼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실적을 보시더라도 뭐 나쁘지 않죠. 실적도 계속 분기 실적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까지도 긍정적 실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ROE나 이런 부분들 다 굉장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만한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수익맨 채널이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의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시각화해서, 그 다음에 공통점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성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장치하기 전에 제가 시장의 주요 뉴스들과 그 다음에 종목들을 싹 다 정리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2,000개, 3,000개 종목을 20-30개로 압축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수 타점에 대해서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급등하는 종목들의 공통점이나 또는 메이저 수급들의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의 방향성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댓글창 상단에 있는 링크 터치를 하셔서 텔레그램방 입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5월 5일, 5월 6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여기서 또 이제 특별 강의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으로 70억으로 만든 슈퍼게임의 핵심 매매법 5가지를 제가 재해석해서 여러분들 알기 편하게 그리고 실전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5월 6일 저녁 7시에는 주식책 100권을 읽고 정리한 직장인들의 성공 매매법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이 강의도 시청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현대건설 아무리 보시피 DI 잘 살펴보시고요. 어차피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 시장이 반등하면서 패시브 자금들 크게 들어올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어떤 종목이 좋은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익!